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마음학 개론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읽어볼게요. 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요, 이아람 작가의 넌 나의 천사라는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일단 작가 소개부터 함께 해볼게요. 작가 이아람, 2020년 34살. 사랑하는 남편 문겸 오빠와 나의 천사 모모와 함께 매일 추억을 만들며 살고 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드디어 그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꿈을 펼쳤다. 처음이라 서툴고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소중한 내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글을 써보았다. 마지막으로 2년 전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사랑하는 콩이에게도 이 글을 통해 보고 싶다고 전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아람 작가의 넌 나의 천사라는 작품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아람의 넌 나의 천사. 함께하는 순간에는 영원할 줄 알았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일 것이라 믿었다. 이 믿음을 영원히 잃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인지 잘 모르겠으나 여태까지 맡아보지 못한 달콤한 향기가 났다. 숨을 더 깊이 들이마셨다. 마음이 점점 아늑해졌다. 하지만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눈을 몇 번이고 깜빡여 보지만 하얗고 강렬한 빛이 내 눈을 뒤덮은 듯 했다. 보이지 않는 눈을 감고 이번에는 귀를 쫑긋 세워보았다. 아무 소리 또한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인지 주변에 아무런 소리조차 없는 것인지 헷갈렸다. 그 순간 부드러운 털이 내 옆구리를 스쳐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터질 듯한 심장을 안고 두려움에 몸을 한껏 웅크렸다. 내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도대체 난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반복하여 나에게 물어보다 잠에 빠져들었다. 따뜻하고 익숙했다. 가느다란 눈꺼풀 새로 언니의 얼굴이 보였다. 길게 풀어헤친 언니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은은히 났다. 난 언니의 팔에 얼굴을 베고 잠이 들었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언니를 살폈다.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자는 듯 했다. 오빠는 일찍 일어나 있었다. 방 밖에서 청소하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다. 나는 슬그머니 일어나 언니의 발치로 가서 다시 자리를 잡고 엎드렸다. 엎드려 쉬면서도 언니의 움직임이 느껴지면 바로 고개를 들어 언니가 일어났는지 확인하기를 반복했다. 드디어 언니가 일어났다. 역시나 일어나자마자 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며 얼굴과 온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물에 젖은 휴지로 내 얼굴을 꼼꼼히 닦아주었다. 기분이 좋아 꼬리를 빠르게 흔들며 일어나 빙글 돌며 펄쩍 뛰었다. 배가 고팠다. 마침 거실에서 오빠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넘어왔다. 이 모든 것은 매일 일어나는 평범한 하루의 일부분이었다. 매일 나는 나의 가족인 언니 오빠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정말 있었던 일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제발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멈췄으면 싶었다. 갑자기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통증이 엄청나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푹신한 침대에 눕고 싶은데 낯선 곳이었다. 다행히 언니가 임시 방편으로 내가 항상 덮던 이불을 깔아주었다. 집의 냄새와 나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냄새를 맡으니 더더욱 집에 가고 싶었다. 갑자기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다. 나의 소중한 언니가 슬플 때 내는 소리. 그 옆에는 오빠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내가 언니의 눈물을 핥아준다면, 내가 언니와 오빠의 품속에 파고든다면 둘을 웃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일어나려 하면 다리에 힘이 들지 않았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내 몸을 덮쳤다. 언니와 오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상황이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몸의 고통이 더 큰지 마음의 고통이 더 큰지 모를 정도이지만 오빠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몸에 닿는 순간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내 가족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기에 힘을 내어 내 몸의 통증과 마지막까지 싸워보았다. 순간 밖에서 창가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노래하듯 내리는 빗소리. 빗소리와 언니의 울음소리가 슬픈 노래처럼 어우러졌다.
점점 소리가 작아졌다. 그래, 난 언니와 오빠의 모모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모두 괜찮을 거야. 낯선 곳에서의 달콤한 향기가 다시 코끝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졌다. 내 집, 내 가족이 없는 이 낯선 곳에서 달콤한 향기조차 맡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꿈에서 느꼈던 온몸으로 덮쳐오는 통증은 더는 느껴지지 않았으나 마음의 한 구석이 갑자기 쓰려왔다. 나의 소중한 기억들이 조금씩 내 머리와 가슴으로 밀고 들어왔다. 내 가족, 나의 세상, 이전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 이름은 모모이고 강아지이다. 나는 얼굴을 뒤덮을 정도로 내려오는 길고 큰 귀, 튀어나온 입, 검은색 코 그리고 윤기 나는 갈색 털을 가졌다. 나와 똑같이 생긴 친구들은 대부분 털을 멋지게 길렀다. 하지만 나는 항상 피부가 간지러웠다. 그래서 항상 털을 짧게 유지했었다. 내 가족은 라미 언니와 겸이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다. 처음 내가 언니와 오빠를 만난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한다. 난 태어나자마자 바로 날 낳아준 엄마와 헤어지고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투명하고 작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똑같이 생긴 공간에 다양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 소리도 내보고 앞발로 벽을 긁어도 보았지만 투명한 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곳에 간 이후로 매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있는 투명한 벽을 톡톡 치기도 하고 나를 꺼내 안아보기도 했다. 그러다 다시 나를 투명한 공간에 넣어두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가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어느 날은 옆에 있던 친구가 사라지고 다른 친구가 다시 그 자리에 오곤 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겸이 오빠가 왔다. 혼자 와서 나를 유심히 쳐다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도 이리저리 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를 투명한 공간에서 꺼내어 꼭 안아주었다. 날 안아줄 때 따뜻한 느낌을 잊을 수 없다. 저절로 눈이 감길 만큼 편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나는 투명한 유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오빠와 함께 내가 앞으로 살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빠는 분주히 내가 앞으로 지낼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 후 오빠가 나에게 밥과 물을 주었는데 밥그릇을 바닥에 놓자마자 나는 밥그릇에 얼굴을 쳐박고 처음 맛보는 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배가 부르고 나니 내가 살 공간이 궁금해졌다. 집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놀고 있는 사이 어느덧 늦은 밤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라미 언니가 집으로 왔다.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기분 좋은 소리를 질렀다. 언니가 나를 번쩍 안아 올리며 함께 오빠도 안았다. 언니의 품속에 안겨있으니 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포근히 안아주고 핥아줬을 때의 따스함이 떠올랐다. 언니는 속삭이듯이 나에게 말했다. 모모,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모모란다. 너는 우리의 첫 가족이고 넌 나의 천사야.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난 이 둘을 바로 사랑하게 되었다. 라미 언니, 겸이 오빠, 그리고 나 모모. 우리는 그렇게 한 가족이 되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모모가 가족이 되는 그 과정이 담긴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하람 작가의 넌 나의 천사라는 작품 함께 읽어봤는데요. 모모가 가족이 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였죠. 뒷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요, 책 함께 찾아서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책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작품에서 만날게요. 안녕!